아니 내가 자전거를 타고 영어 학원을 가. 그리고 영어 학원이 끝나서 자전거 타고 돌아가려는데 누가 나를 침 대화가 그걸 보고 나보고 사과라 함. 죄송합니다. 아니 뭔가 상황 설명하면 혼낼 것 같은 실함이었음. 그래서 사과하고 그냥 돌아감 진짜 억울했음. 밥 먹으면서 봤어. 충분히 억울할 수 있다고 생각해. 왜냐면 물론 잘못한 상황이 있을 수도 있지만 아닌 상황도 분명히 있을 거야. 당연히 믿어. 당연히 믿기 때문에 얘기하자면 100명 중에 한 명은, 지구상에 태어난 사람 100명 중에 한 명은 사이코패스가 있을 수밖에 없어. 그건 뇌가 그렇게 생겨먹은 거야. 태어나길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판사가 판결 형사처벌로 오더라도 대부분의 사유가 조각사유가 된단 말이야. 조각사유가 된다는 건 어쩔 수 없다는 거지. 이 사람은 그런 게 당연한 거기 때문에 그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을 못하기 때문에 이해를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뇌가 이상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냥 피하는 게 상책이고 그냥 뭐 미안합니다 한마디 하고 그냥 가는 게 99%가 해야 될, 어떻게 보면 정답 같은, 피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야. 그 밥 먹으면서 안타까웠던 거고, 또 하나 뉴스가 있더라. 오늘 뉴스 보면 오늘부터야. 그러니까 자율주행차가 운행을 한대. 상암동에서 핸드폰으로 부르면 자율주행차가 온다는 거지. 운전기사가 없어. 좌석은 분명히 4개겠지. 5개나 4개겠지. 근데 운전석에도 사람이, 고객이 탈 수 있는 거야. 물론 택시 크기지만 택시는 아니야. 버스랑 똑같아. 왜냐면 A와 B 딱 두 구간만 움직이게 돼 있기 때문에, 딱 지정된 장소로 이렇게 움직이면서 가야 하기 때문에. 왜냐면 이 자율주행차가 아직 완벽하지가 않아. 앨런 머스크가 그랬잖아. 테슬라 앨런 머스크가 자율주행이 곧 올 거다라고 했는데 생각보다 계산할 게 너무 많은 거야. 영상 처리할 게 너무 많은 거야. CPU라든지 컴퓨터, 물론 자동차가 지금 핸드폰이, 스마트폰이 과거의 PC보다 훨씬 성능이 좋은 정도의 성능에 이르렀어. 1초에 5조 번의 계산을 할 수가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컴퓨터를 자동차에 심어서 달리게 하는데 계산할 게 너무 많으니까 힘든 거야. 임베디드 된, 그러니까 딱 특정된 자동차가 달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만 집어넣는데도 불구하고 화이트리스트 기반으로 다른 명령어는 처리하지 않고 그 길거리에 있는, 길에, 이 상암동 A부터 B까지 가는 거리에 있는 여러 가지 장치들이 많을 거란 말이야. 신호등에는 지금 파란불이 됐으니까 건너라라든지, 그리고 누군가가 지나가고 있으니까 피해라라든지. 왜냐면 차 스스로는 모든 걸, 변수를 다 계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통신으로 받아서 계산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A와 B 구간에서만 버스처럼 움직일 수밖에 없어. 그 생각해봐. 오늘 길에서 이상한 사람 만났다고 그랬지. 자동차는 훨씬 빠르기 때문에, 자전거보다 훨씬 빠르기 때문에 달리다 보면 더 이상한 사람들을 마주칠 수밖에 없고 변수에 더 빠르게 반응하기 힘들어. 무슨 얘기냐면 사이코패스가 나타나서 갑자기 차 앞으로 휙 달려들 수도 있는 거고, 자율주행차가 다닌다고 하니까 말이지. 또 어린이들이 민식이법 놀이한다고 갑자기 파란불에 튀어나올 수도 있는 거고, 또 술 먹은 차가 와가지고 막 달려올 수도 있는 거고, 그럼 피해야 될 거 아니야. 가서 박을 수는 없잖아. 그런 변수들을 계산하고 영상을 직접 처리해야 돼. 화이트리스트 기반으로 임베디드 된 컴퓨터가 이 자동차에, 그러니까 이 자동차는 정말 똑똑한 컴퓨터를 이 안에 지니고 있어야 돼. CPU도 좋아야 되고, 뭐 그래픽카드도 처리할 수 있는 뭐 GPU라고 하는 그런 것들도 당연히 지녀야 될 거고, 통신 기능도 굉장히 빠르게 움직여야 될 거고, 그것들을 동시에 여러 가지 것들을 너무 많이 처리할 게 많어. 어떻게 보면 그 엑스박스의 포르자나 그 이상의 오락들, 뭐 배틀그라운드 이상의 훨씬 어려운 오락들을 보다도 더 많은 정보를 한꺼번에 처리를 해야 된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변수들이 처리돼서 이 컴퓨터가
최첨단 컴퓨터가 길에도 깔려 있어야 되고 이 자동차에도 동시에 깔려 있어야 돼. 얘기했잖아. 다양한 차들은 분명히 CPU로 움직인다고 했어. CPU가 계산을 한다고 그랬어. 그 자동차는 스마트폰에 PC가 들어간 것처럼, 정확히 말하면 이 스마트폰도 작은 PC야. 지금의 스마트폰은 1946년도의 PC에 한 20억 배 정도? 20만 배 정도? 20만 배, 10만 배에서 20만 배 정도 더 빠른 계산을 할 수가 있어. 아빠가 말하는 계산이라는 건 1010 그 논리회로를 얘기하는데, 그 컴퓨터 같은 경우는 1과 0, 딱 이진수로만 계산을 하는데 그걸 1초에 5조 번을 보통 스마트폰들이 계산을 한단 말이야. 근데 자동차는 더 많은 계산을 해야 돼. 그러니까 진절머리 날 만큼 굉장히 계산 능력이 빨라야 된단 말이야. 그 지금 준 컴퓨터가 i5 6세대거든? 이게 그 i5 그 시대별 그 흐름도야. 보면 이게 1년마다 맨날 바뀐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은 한 11세대인가 그렇지. 근데 인텔 같은 경우에는 이미 12세대, 13세대, 14세대까지 이미 그 스케줄은 이미 나와 있어. 하나씩 만들어 나가고 있어. 틱톡 전략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뭐 나노 그 트랜지스터 간격을 뭐 50나노부터 해서 40나노, 30나노, 20나노 아주 작게 만들어 가고 있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고, 또 이거를 또 한 번 업그레이드 하는 것도 전략이고, 그러면서 계속 발전해 봤단 말이야. 이 인텔의 그 표현을 얘기하자면 i5 6세대, 그러니까 7세대 이재용 같은 경우에는 이 코어가 이 몬스터 4개야. 이 포켓몬스터에 나오는 몬스터 4마리야. i5 같은 경우에는. 근데 8세대, 그러니까 8세대, 딱 6세대보다 2년 있다 나온 PC는, 이 CPU는 i5의 코어가 6개야. 그리고 i7으로 가면 당연히 8이 더 늘어나. 그러니까 마리수는 똑같은데 2배의 8이 생겨서 더 많은 양을 한 번에 처리한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i7이 열도 많이 나고 더 비싸. 물론 PC나 노트북이냐 스마트폰이냐에 따라서 당연히 성능 차이는 나긴 하는데, 발열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계산을 해야 돼.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발전한단 말이야. 이 발전 속도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 CPU는 2년에 한 번이 아니라 18개월에 한 번씩, 그러니까 1년 반에 딱 2배씩 성장을 한다고 무얼한 사람이 전망을 했어. 뭐 예언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1970년도에 4004, 8008 그 CPU 이름이고, 이 트랜지스터 개수에 따라서 이름을 그렇게 갖다 붙인 거야. 8086이 나오고 286이 나오면서, 그러니까 1981년도 뭐 16비트 컴퓨터라고 표현을 하는데, 뭐 핀볼이라든지 갤럭시라든지 이런 오락들이 그때 나오기 시작했고, 386, 486이 나오고, 이때 박찬호 선수가 뭐 체인지업이니 해가지고 나중에 펜티엄이 나오면 몇 년 있다 바꿔준다 그런 게 나왔고, 또 96년도 되면은 펜티엄이 드디어 나와. 펜티엄이 나와서 영화를 컴퓨터에서 볼 수 있게 됐어. 그리고 펜티엄 2가 나오고 3가 나오고 4가 나오고 계속 발전을 했어. 제온이 나오고. 제온은 보통 안정적인 CPU에서 사용을 하지. 물론 CPU가 단순히 빨라진다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니야. 안정성이 확보가 돼야 돼. 그렇기 때문에 워크스테이션이나 고급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조금 지난 후에 그게 안정화되면 사용을 해. 근데 이 자동차에서는 당연히 최대한 안정화된 CPU를 써야 될 거고, 또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상상도 못하는 세상의 모든 영상들에 대한 변수들을 받아들여야 되기 때문에 이런 GPU라는 컴퓨터 프로그램이 필요할 거야. 프로그램, 그러니까 CPU가 필요할 거야. 하나의, 어떻게 옛날에는 CPU가 안 불렀는데 지금은 거의 CPU처럼 뭐 대뇌면 영상을 처리하는 손에 뭐 이런 식으로, 이런 뭐 브로드카 에리어 분리를 하잖아. 뇌는 브로드카 에리어라고 그래가지고 분리를 하는데, 여튼 그런 것처럼 여튼 한쪽은 CPU, 한쪽은 GPU가 맞게 되는 거지. 물론 지금 뭐 아빠가 준 GTX 1050 굉장히 좋은 거야. 과거에는 이걸 G포스라고 불러가지고 정말 혁신적인
경쟁자들도 많았지만 뭐 부두3라든지 여러 가지 경쟁자들이 많았는데 다 제치고 지금 엔비디아의 그 잭슨 왕이 만든 이 GPU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 물론 지금 태연이가 갖고 있는 노트북에 라데온에서는 그런 GPU도 또 출시하고 있고, 라데온이라는 GPU. 근데 이 변화는 굉장히 심각해질 거야. 왜냐면 스마트폰이 애플사가 나오면서 애플이 컴퓨터를 망했었어. 근데 애플이 스마트폰을 만들면서 과거에 노키아가 가지고 있던, 어떻게 보면 스마트폰은 신비안이라고 하는 운영체제를 통해서 노키아가 가장 먼저 만들었는데 굉장히 불편했단 말이야. 인터넷 하는데도 불편하고 메일 보는데도 굉장히 불편했어. 그때 이런 것들을 한 번에 해결을 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애플이 세계에서 최고의 스마트폰 시장을 잡았고, 삼성이 기존의 피처폰을 빨리 버리고 또 그걸 쫓아갔고, LG는 그걸 또 늦게 쫓아갔어. 왜냐면 남용이라는 사장이 있었는데 컨설팅을 받을 때 노키아가 가고 있지 않으니까 우리 LG도 천천히 가도 된다라고 해서 3년이나 그때 늦어지면서 그 사이언이라는 그런 명성을 확실하게 잊어버린 거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스마트카, 자율주행차가 지금 나왔기 때문에 현대도 굉장히 많은 발빠르게 변하고 있을 거야. 자율주행차에 말이지. 그래서 뭐 미국에 있는 벤처기업들 많이 인수하고 있잖아. 그런 거랑 똑같아. 그러면 아빠가 얘기했던 그 이진수의 얘기에 대해서 조금 더 해볼게. 이건 어떻게 보면 3000년 전에 만들어졌던 계산기야. 주판이라고 불러. 물론 20년 전까지만 해도 이걸 실생활에서 많이 사용했어. 그리고 또 이걸 할 줄 아는 사람들은 암산 능력이 굉장히 좋아. 왜 좋으냐면, 좋을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사람 손가락은 10개이기 때문에 이 10개에 맞춰서 이 주판을 만든 거야. 근데 보면 위에 있는 칸이 2개가 있잖아. 주판 위에 보면 여기에 있는 건 그 5개를 나타내고, 밑에 있는 건 하나씩을 계산을 해. 그래서 9개가 되는 거고, 하나가 늘어나면 앞자리 수로 넘어가면 돼. 그러니까 무한 반복을 하면 엄청나게 많은 숫자도 빠르게 머릿속에서 계산을 할 수 있는 건데, 하나를 풀어보면 23 더하기 22를 할 경우에 먼저 23을 올려. 이 나무로 돼 있는 걸려있는 이 동그라미들을 올린단 말이지. 그런 다음에 22를 더할 때는 먼저 10의 자리 숫자를 올려야 돼. 그리고 나서 뒤에 있는 1의 자리 숫자를 올려. 물론 하나가 더 늘어나면 올리고 5를 내리고, 또 앞으로 하나가 올라가면 5를 내리고 이렇게 올라가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굉장히 머릿속에서 이 주판을 넣어놓으면 굉장히 빨라지는 거야. 그래서 암산 천재님원이 그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그건 단순히 암산이기 때문에 뭐 지금 입장에서는 중요한 건 아니야. 왜냐면 전자계산기가 나왔기 때문이지. 그럼 전자계산기는 어디서 나왔느냐? 현대 컴퓨터의 시초라고는 말하진 않지만, 그런 전자계산기의 최초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찰스 베비지라는 사람이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찰스 베비지가 뭘 만들었냐면, 물론 예산 때문에 다 만들어지진 않았는데, 그런 뭐 차분기관? 뭐 기계식 계산기를 만들었는데, 이런 것들을 논리적으로 표현을 한 거야. 이걸 1700년대에 만든 거야. 놀랍지? 그리고 진짜 현대식 컴퓨터는 뭐 애니악이라고 하는데, 애니악 이전에 있었어. 군사 용도로 사용이 됐기 때문에 나중에 알려진 거지만, 이런 콜로서스라는 컴퓨터 마크 1이 있었고 콜로서스 마크 2가 있었어. 이 제품들이 무슨 역할을 하냐면, 연합군과 2차 대전 때 연합군과 그 독일군이 싸웠잖아. 그 독일군한테는 애니그마라는 암호 기계가 있었는데, 절대로 이 암호를 연합군이 해석할 수 없게끔 굉장히 어렵게 만들어놨어. 난수표처럼 만들어놨단 말이야. 근데 이거를 연합군 입장에서는 분명히 해석을 했어야 됐어. 왜냐면 A 장소에서 B 장소로 옮겨가라라고 군사 지휘소에서 명령을 내리면 따라가야 된단 말이지. 그 앞에 나와 있는 전진 부대는. 그러면 이걸 해석을 해버리면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해석이 굉장히 중요했어. 암호 해독이. 그래서
애니그마 암호를 해석하기 위해서 마크 1이 만들어졌고, 나중에 이 로렌츠 암호가 애니그마를 넘어서는 로렌츠 암호기가 나왔을 때도 이거를 파악하기 위해서 이런 콜로서스 마크 2를 만든 거야. 물론 이거 이전에도 뭐 ABC라든지 뭐 컴퓨터 모델이 있긴 했대. 근데 실제로는 프로그래밍이 안 됐기 때문에, 원래는 최초의 컴퓨터라고 자율적으로 프로그래밍이 되는 컴퓨터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데, 판사들이 솔직히 자기가 신인 것처럼 행동을 하기 때문에 오판을 내리고 ABC 컴퓨터가 세계 최초의 컴퓨터라고 얘기를 했대. 판결을 내렸대. 그렇기 때문에 ABC 컴퓨터가 최초의 컴퓨터지만 프로그래밍이 안 되는 이상한 기계를 컴퓨터라고 붙여버린 거지. 그리고 나서 드디어 가장 유명한 애니악이 나와. 애니악은 IBM에서 만들었네. 보잖아. 여기 보이면 오메가바이트 하드디스크 드라이브가 이렇게 무거웠어. 이 애니악 전체 무게는 30톤이나 했대. 30톤이면 아이오닉 5 15대, 그러니까 2톤인 아이오닉 5가 15대인 무게고, 그 진공관도 8,000개를 사용했어. 일령 그런 논리 회로들을 계산을 해야 된단 말이야. 전력도 15만 와트를 사용을 해야 됐어. 왜냐면 진공관들은 전기를 많이 먹기 때문에. 이거는 펜실베니아 대학교에 설치가 됐는데, 이것들을 계산을 하는 사람들이 필요했는데, 이걸 누가 했냐면 여자들이 계산을 했어. 왜냐면 하드웨어, 이런 IBM의 그런 하드디스크나 CPU나 이런 것들, 역할을 했던 것들을 만드는 건 굉장히 남성스럽고 복잡한 뭔가 고차원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했고, 소프트웨어는 여자들이 수학적으로 계산을 앉아서 하면 된다, 계산원들이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소프트웨어는 여자들이 많이 개발을 했었대. 그리고 나서 이 밑에 사진을 보면 1TB, 물론 얼마 전에 256GB 이런 SD카드를 아빠가 줬잖아. 생각해봐라. 오메가바이트 하드디스크가 이렇게 무거웠단 말이야. 근데 지금 256GB 하드가, SD카드가 이렇게 가벼워졌어. 사실 어렸을 때만 해도, 아빠 어렸을 때만 해도 1기가만 되면 세상의 모든 대부분의 것들이 다 소화가 될 거라고 생각했어. 근데 영상이 처리할 게 굉장히 많아지는 걸 느끼면서 1테라도 부족하다고 요즘에 느끼고 있는 시대가 됐단 말이지. 자율주행차는 어떻겠어? 당연히 자율주행차는 훨씬 많은 것들을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더 중요해지겠지. 그러면 이 애니악 다음도 쭉 얘기해 볼게. 애니악 이후에 이제 그 소형 컴퓨터, 개인도 컴퓨터를 가지는 날이 있을 거라고 했고, IBM이 이제 최신 컴퓨터들을 만들어서 대형 메인프레임이라든 이런 것들을 만들어 팔았는데, 애플이 모든 개인 가정에도 컴퓨터가 있어야 된다고 해서 뭐 모니터, CPU, 안에 들어가는 메모리, 키보드까지 전부 다 한꺼번에, 이런 마우스까지도 해서 다 애플이 만들었어요. 스티브 잡스가 만들었어. 정확히 말하면 스티브 잡스의 친구였던, 나이 많은 친구였던 천재 워지니악이 만들었어. 그래서 이걸 판매하러 다닌 사람은 잡스였고, 잘 판매를 했기 때문에, 만들자고 주도를 했기 때문에, 그 인텔에 다니는 사람의 투자를 받아서 만들었기 때문에 전 세계 개인용 퍼스널 PC의 시초를 스티브 잡스가 만들었던 거야. 꽤 오랜 시간 승승장구해서 나갔는데, 잡스는 독단적인 판단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굉장히 돈을 많이 투자해서 자기의 최고의 컴퓨터를 만들려고 했어. 리사라고 보통 부르지. 딸 이름을 만들어서, 지어가 똑같이 만들어서. 근데 IBM은 이번에 한탕 당했단 말이야. 그래서 절치부심해서 만든 게, 자기가 직접 만들지 않고 모니터를 잘 만드는 회사, CPU를 잘 만드는 인텔, 그리고 소프트웨어 MS-DOS를 잘 만드는 마이크로소프트, 물론 빌 게이츠도 직접 MS-DOS를 만든 게 만든 게 아니라 사와가지고 만들었다고 해. 업그레이드를 해가지고. 어찌됐든 납품을 해서 이게 IBM한테 채택이 됐고, 지금은 어떻게 보면 이 제품의 하청인 제품 회사가 IBM, 지금 한 1조 5천억 정도 되나? 이런 회사보다 훨씬 커져버렸지. 프린터 사업 HP가 만들었는데 훨씬 커졌지. 뭐 여튼 시대는 계속 변해. IBM도 이렇게 만들었다가 결국에는 IBM도 못 따라가고, 델이나 뭐 컴팩도 나중에 그 HP에 흡수되고, 계속 이렇게 시대가 변했단 말이야.
그리고 삼성 96년도에 아빠가 이 컴퓨터를 선물로 받았어. 아빠가 받았던 건 할머니가 정말 큰 마음을 먹고 사준 거야. 200만 원 정도가 했는데 그 당시 국민소득이 14,000불이었어. 그러니까 월급이 100원도 안 모으고 100원도 안 쓰고 모았을 때 100만 원을 모을 수 있단 말이야. 2달 동안 모아야 돼. 엄청난 돈이야. 근데 보면 사양을 보면 자세히 보자. 펜티엄 75MHz, 램은 8MB, 하드는 850MB. 너무 약하단 말이야. MS-DOS 혹은 윈도우 3.1 아니면 윈도우 95로 돌아갔단 말이야. 근데 다행히도 그 반짝반짝거리는 CD라는 게 있었어. 이 CD를 넣으면 영화를 볼 수 있었단 말이지. 그리고 노래도 들을 수 있었고 또 엑셀이 돌아갔어. 그래서 삼성에서는 매직월드라는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윈도우가 당연히 그런 것들을 활용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건데 더 간단하게 카테고리를 5개로 해 가지고 뭐 이 고양이를 누르면 뭐 엑셀로 간다든지 이 비둘기를 누르면 통신을 하게 한다든지 뭐 하이텔 같은 거, 그리고 이 소를 클릭하면 가계부, 이 새를 만지면 뭐 음악을 들을 수 있게, 그리고 이 판다를 클릭하면 뭘까? 한 오락 같은 게 돌아가겠지? 이렇게 만들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200만원짜리면 지금 시세로 생각하면 35,000불인 2000년도가 35,000불을 우리나라 국민이 1년에 벌고 있어. 그러니까 한 600만원 가치를 한다고 보면 돼. 굉장히 비싼 거지. 그리고 또 삼성이 잘했던 게 뭐냐면 교육시설을 여기저기다 많이 만들어가지고 배울 수 있었어. 아빠도 배웠고 할머니도 배웠고 많이 배울 수 있었어. 비교가 되잖아. 애니악과 펜티엄 무게에서도 엄청난 차이가 나지. 크기에서도 차이가 나지. 가장 중요한 CPU의 속도, 초당 5,000개의 논리회로를, 그러니까 1010 이런 명령어들을 처리할 수 있는 거야. 펜티엄은 초당 3억 개의 명령어를 처리할 수가 있었어. 이게 가장 큰 차이겠지. 무슨 얘기냐면 애니악은 초당 5,000개, 뭐 빠른 것 같지만 사실은 전자계산기보다도 더 느려. 애니악은 무슨 역할을 했냐면 포탄이 딱 정확하게 말하면 56년도에 완성이 됐기 때문에 이미 전쟁이 끝난 후였어. 그러니까 아마도 탄도 계산을 할 때 다양한 거리를 계산을 해서 막 집어넣어가지고 여자들이 막 소프트웨어 계산을 해서 집어넣어가지고 56년은 아닌 것 같은데 한 50 여튼 애니악은 그 50년대쯤에 만들어진 것 같아. 여튼 그래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지면 초당 5,000개를 명령어를 처리하고 펜티엄은 3억 개의 명령어를 처리. 아까 얘기했잖아. 스마트폰은 5조 개를 처리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96년도에 200만원짜리, 현재 가치로 600만원짜리 컴퓨터보다도 훨씬 빠르다는 거야.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얘기하는 건 통신이 굉장히 중요해. 세계 최초의 통신이 컴퓨터사에서 통신이 지나간 이야기인데 원래 로긴이라는 텍스트를 전송하려고 했는데 그 통신이 안 좋아서 I와 O만 전송이 됐대. 근데 자율주행차에서 그 몇 개를 빼먹으면 사고가 날 수 있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통신도 중요하고 영상도 중요하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다양한 것들이, 너무 중요한 것들이 많은 거야. 이 애니악 보니까 생각이 나는데 46년도다. 46년도에 만들어졌어. 아빠가 잘못한 얘기한 부분은 46년도야. 그러니까 전쟁이 거의 끝나가서 45년도에 전쟁이 끝났구나. 2차 대전이 45년도에 끝났으니까 46년도에 만들어졌으니까 없어진 게 맞지. 그러니까 필요가 없어진 게 맞지. 그러니까 아무 해석을 할 필요가 없으니까 이제 다양한 방식으로 사용이 되다가 한 56년도 이때까지 IBM 컴퓨터 애니악이 발전이 되다가, 물론 IBM 건 아니야. 이 애니악이 개발이 되다가 부품으로서 IBM에 들어간 건데 만들어지다가 그때 퇴역을 했지. 그 얘기야. 오늘 너무 길게 얘기한 것 같다.